권선동, 권영세 아직까지도 이 지도부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3.1절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거렸죠.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당황하셨을 겁니다.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의 크기 차이도 있지만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라는 게 가장 두렵기도 하죠. 3.1절, 106주년 3.1절이 새로운 대한민국 독립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정치 세력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판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의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판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 집회 투쟁을 하고요. 남은 20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거치고 이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하겠다라는 의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판은 철저한 계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젤렌스키와 트럼프와의 회담 결렬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서 이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죠. 많은 국민들의 참여도 있었지만요. 눈에 띄는 건 정치인들의 참여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눈에 띄었죠.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건 권영세, 권성동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자,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더불어 탄핵당 해체, 부정선거 척결, 탄핵 무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 건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 전복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의 문화, 경제 침탈과 친중 세력들이 입법부에 장악을 하면서 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등등이 있죠. 자, 많은 국민들이 이 홍장훈과 곽종군의 공작으로 된 이 내란 프레임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몰이에 그 정치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이 지금의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보니 이것은 체제 전복을 위한 반국가 세력들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들이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나오게 되었다. 탄핵이 기각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불법 영장과 공문서 위조로 불법 체포되고 납치돼서 구금된 이 모든 것도 지금 탄핵 기각 사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딱 들고 나온 게 지금 이슈로 커지고 있는 게 선관위 부정 채용 비리가 터진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여론의 흐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두 가지 파트가 있죠. 반국가 세력들의 장악 그리고 간첩 세력들의 장악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끓는 솥에 개구리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심각한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11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정선거.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권리 행사를 부정의 방법으로
찬탈해 왔다. 이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주권 찬탈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미국 시팩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대거 장악한 공산당 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언급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중의 세력, 친북의 세력들이 대거 고위층을 장악하면서 자연스러운 체제 전환이 될 것이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선관위를 집중 공격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당 쪽 인사들은 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와 연결되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까봐 모든 것을 잠재우고 꾹꾹 누르고 언론과 결탁이 되어서 움직여왔죠.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답변을 냈냐면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라면서 기각을 때렸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고, 그것을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검증의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이 필요했다. 국정원의 조사가 5% 열었는데도 해킹의 위험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을 하고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자, 서버 한번 열어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필요성이 없다랍니다. 그리고 관련성이 없다랍니다. 그런 판단을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하느냐라고 봤을 때 헌법재판관 중 선관위원장 출신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부정이 들통날까봐 애초에 막고자 하는 뜻이 좀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죠.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사실조회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구,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겠다. 이거 볼 필요가 없어. 왜 봐? 이거는 우리 영역이야 라는 걸 굉장히 노고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부정선거 파트를 맡은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에 나오셔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득표율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정선거 증거로 충분하다. 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반영된 게 투표율이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건 이영돈 PD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치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로또를 때려 맞는 거와 비슷한 이제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차이가 사실 특정 연령대나 지지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반박을 했고, 투표지 상태 또한 접힌 흔적조차 없는 빳빳한 바로 이렇게 뽑아진 신권 다발이다라고 하죠. 그게 나왔다. 그런데 그게 한두 장 중간에 섞여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안 접었다 해서 이해는 가지만, 그게 대량으로 다발로 뭉치로 발견됐다라는 건 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관내 사전투표지 특성상 접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설명도 이해 불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히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채택 요청한 모든 증거는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해당 증거들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과
법적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존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그 사전선거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어디서 딱 멈췄냐면요. 대법원 판결에서 다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 그 부정선거 있을 수 없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 빙시가 된 이준석 꼬붕이라고 불리는 그 김재섭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면 안 돼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 채택 요청이 모두 기각됐다라는 것, 이런 것만 봐도 뭔가의 거대 세력과 짜미짜미. 사실 헌법재판소가 뭐 김형두 재판관이나 뭐 김복형 재판관이나 요렇게 약간 정치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판결을 할 것만 같은 신뢰성을 주는 사람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형배잖아요. 행범방 문형배.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할 때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해준 정계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는 이미선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말들은 그냥 선관위를 쉴드 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도 하나 터졌습니다. 그동안에 선관위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다 할 때 무슨 개소리 하냐 막 이랬는데 진짜 개소리 하는 일이 터진 거죠.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들이 여야 포함된 거겠죠? 일단은 누구 특정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야당의 정치인이라면 야가 붙겠지만 전체적으로 판을 봤을 때 정치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뭔가 선거의 부정 세력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 언급하지 마라. 그거는 당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당대표였던 한동훈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정선거에 올라타면 당의 미래가 없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가 이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한 사실뿐만 아니라 거의 가족 회사처럼 비리가 들통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판의 흐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그쪽에 더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결렬됐습니다. 고성이 오갔고요. 거의 뭐 서로가 비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롱도 있었고요. 굉장히 하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마 세계적으로 이 외교 참사는 대대적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각국 나라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머리를 돌리는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상황이 그냥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 좀 놓아먹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나는 정치인으로서 존경받아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 진짜 까딱 잘못하다가는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 그들도 위기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해내고 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총론이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외 집회에 함께 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선동, 권영세 아직까지도 이 지도부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죠. 이 권영세 비대위에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재섭도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을 거북스러워한 세력들, 나라가 어찌되든 뭘 하든 정치 세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택한 인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2주 동안 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머리 깎고 단식 투쟁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은혁 임명에 반대해서요. 부산 수영구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들의 입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과 불법 채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구해내고 봅시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김양윤TV였습니다.